2박 3일의 대마도 일정 중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의 바람 기억하시죠? 밤사이 결국 외해 쪽으로의 낚시 배출항이 통제되었답니다. 숙소 바로 앞 갯바위에서 감성돔과 뱅에돔을 대상으로 대마도 일정의 마지막 날 짧은 오전 낚시를 준비합니다. 자, 2박 3일 일정 중에 3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그 바람 결국에 온 바다에 낚싯배가 통제가 됐네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천천히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저희들 숙소가 있는 바로 앞 갯바위인데요. 아소만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마도는 아소만이라는 이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외해로 못 나가더라도 태풍주의보가 아니고 경보가 떨어지더라도 낚시할 곳은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합니다만 낚시에는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바깥처럼 좋은 씨알에 뱅에돔 조항은 나지 않겠지만 내만골 안에서 잔잔한 씨알의 뱅에돔과 또 혹시 때이른 감성돔들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뱅에돔과 감성돔을 함께 노리는 낚시로 나가는 날은 낚시 시간이 짧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으로의 출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틀 동안 바람에 워낙 고생을 해서인지 조항의 확률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조용하고 호젓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아소만의 분위기가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겨울 대마도보다는 봄철의 대마도를 더 좋아하는데요. 강력한 긴꼬리 뱅에돔은 아니더라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아소만의 분위기가 진짜 대마도의 멋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3일간의 일정 중에 오늘이 가장 기분 좋은 낚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소만 안에서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 1호 낚싯대를 잡았고요. 3000번 릴에 2호원줄과 1.75호 목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제로찌를 선택했고요. 제로 쿠션에 G3 봉돌만 하나 물려있기 때문에 채비가 정렬되고 나면 약 4m 정도의 목줄이 정렬되고 나면 아주 서서히 잠기도록 맞춘 상황입니다. 2번 캐스팅을 해보니까 가까운 데 급심을 이루는데요. 얼핏 봐도 한 15m 정도, 한 10m, 15m부터는 수심이 15m권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수심이 깊어지는 그 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잠길 채비가 선택되는군요. 바람은 완전히 피해 있었기에 굳이 잠길 채비를 선택할 이유는 없었는데 완전 100% 정면에서 해가 뜨는 역광을 피할 수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이지 않는 질을 억지로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잠길 형태의 채비 운용을 잘하면 입질과 챔질 타이밍을 아주 깔끔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잔잔하고 발밑에 파도도 전혀 없는 아소만 같은 곳에서는 찌를 보지 않고도 더욱 확실한 어신을 느낄 수가 있죠. 우선 오늘 낚시를 시작하는 잠길 채비의 흐름을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소만에는 정말 다양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감성돔 포인트들이 그림과 같이 낚시 자리 앞으로 직벽 형태로 급심을 이루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채비를 캐스팅해서 직접적으로 서서히 붙여서 입질을 받는 패턴이 대마도 아소만 감성돔 낚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직벽 형태의 포인트들은 낚시 당일의 조건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직벽의 끝과 바닥이 시작되는 가장자리가 주 포인트가 되는가 하면 직벽을 따라 오르내리며 포인트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채비는 피제로찌에 1.75 목줄이 4m 정도 들어가 있고 목줄이 시작되는 제로 쿠션 아래에 G3 봉돌을 물리고 있기에 그림처럼 채비가 정렬되고 나면 피제로찌의 잔조 무력보다 무거운 G3 봉돌이 물려 있으므로 찌는 서서히 채비 전체와 함께 잠겨들게 됩니다. 찌가 잠기기 시작하면서 채비 전체의 모양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잠겨들면서 채비 전체의 각은 점점 일자로 펴지면서 물속의 직벽 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적절한 순간에 감성돔의 입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성돔의 입질을 받게 된다면 입질 순간에 채비의 각은 초리대의 끝부터 바늘 끝까지가 거의 일자 형태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임은 초리대 끝의 원줄의 움직임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소만같이 물이 맑고 낚시자리 발밑이 호수처럼 전혀 파도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원줄의 움직임으로 입질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의 낚시 방법은 그림과 같이 약 20m 정도의 채비를 캐스팅하고 10m 지점에는 직벽을 타고 내려가도록 밑밥을 투척한 다음 잠길채비로서 그림과 같이 서서히 직벽 쪽으로 채비를 붙여가며 감성돔의 입질을 유도하는 낚시 방법이고, 감성돔의 입질이 들어오면 채비 전체가 잠길채비에 의해 거의 일자로 펴져서 흐르는 상황이므로 미세한 감성돔의 움직임에도 원줄을 보며 입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챔질로 이어가는 낚시 패턴입니다. 찌를 보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역광이거나 기타 환경이 좋지 못할 때는 낚시를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으쌰 으쌰 으쌰. 이 바닥까지 다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감성돔이네요. 야, 반가운 곡입니다. 어떤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들어와도 손님 고기로 들어와도 반가운 고기 감성돔. 자, 40cm를 조금 넘기는 감성돔이네요. 야, 감성돔 입질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몇 마리 더 무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심 감성돔을 공략하고 있었지만 정말 감성돔이 올라오니 반가웠습니다. 설마 손님 고기겠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첫 고기의 입질 상황이 몇 마리 더 입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포인트 환경이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이후 낚시의 패턴을 감성돔으로 채널을 맞춥니다. 이번에 캐스팅에서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왔죠. 채비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잡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잔시안의 뱅에돔보다는 오히려 감성돔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같은 피제로찌를 쓰고 있는데 채비 하강 속도를 조금 더 줬습니다. 목줄 중간에도 봉돌 하나를 더 분납해서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한 15m권에서 툭 떨어진 수심대 그 벽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채비 패턴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아침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서서히 가라앉지기 때문에 원줄의 움직임과 초리대를 보면서 입질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뭐 감성돔 씨알로 봐서는 한두 마리 정도 더 물어줄 것 같은데요. 아침 시간에 시간은 짧지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성돔이 마리수로 나올 계절도 포인트도 아니었는데요. 이건 무슨 기분일까요? 입질이 이어진다는 확신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우리 PD님께도 또 입질이 들어올 거라며 카메라를 켜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덕분에 챔질의 순간부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자, 들어오지. 그렇지. 으쌰. 이건 좀 좋은 샷이네요. 이야. 자, 조금 약간의 채비의 변화였는데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게 해서 입질 가능성이 높은 그 벽면을 노리게 주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와라.
시야로도 비슷한 시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잔시하네. 아소만 안에서 이런 이쁜 씨알들을 우씨 봄 시즌에 오면 이렇게 뭐 35, 40 이런 감성도 만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좋은 씨알들이 입질을 하는 곳인데요. 자, 이건 한 35cm급 되겠습니다. 이번 저리에 살짝 걸려 올라왔네요. 짧은 시간에 연속해서 두 마리의 감성돔이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던지는 밑밥에 확실하게 반응하는 감성돔들이었기에 몇 마리 더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입질이었습니다. 자, 이 겨울이 가고 나면 대마도는 또 한 번의 시즌이 오죠. 4월, 5월이 그 정점이 되는 감성돔 시즌입니다. 마치 호숫가와 같은 찬찬한 바다에서 원주가 낚시대를 쑥 가져가는 대형급 씨알의 감성돔 그리고 참돔까지 가세하게 될 텐데요. 이 아소만의 감성돔 낚시는 물론 아소만 안에는 정말 많은 포인트들, 여러 유형의 포인트들이 존재하지만 낚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뱅에돔 낚시 채비로도 입질 받는데 아무 무리가 없지만 조금 더 빠른 입질과 마리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뱅에돔 채비에서 조금 무게를 준, 다시 말해서 제로치 위주의 뱅에돔 낚시였다면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 채비 아주 잘 맞죠. 특히 갯바위에서 한 10m, 20m 그 사이에서 수심이 급심을 이룹니다. 물속에서 직벽 형태가 되죠. 그 벽을 타고 나오는 감성돔들 개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m 전방에서 급심을 이루게 된다, 포인트가 형성된다 그러면 채비를 약 20m, 25m 가까이 던져서 뒷줄을 살 잡아주는 낚시 스프를 닫거나 손으로 살짝 잡아서 목줄이 안정되고 나서부터 갯바위 쪽으로 살 붙여주는 그런 채비들이 아주 효과를 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감성돔이 대상어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오늘 이야기는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회라는 제목으로 새 방송을 시작하면서 1, 2회를 제외하고는 출조 때마다 강한 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판단한 현장 상황에 맞도록 대부분의 낚시 방법이 채비 정렬 후에 찌가 잠겨드는 잠길조법으로 낚시가 설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소개드리는 비조법이 잠길 낚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비조법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은 잠길 낚시 방법이 아니죠. 비조법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감성돔 낚시에 특화된 저부력 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B라는 부력을 붙인 이유는 감성돔 낚시에서 G3, G4, G5와 같이 아주 작은 비중으로 채비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봉돌 단위 정도의 저부력 비중으로 자신의 채비 감각을 잡는 것이 감성돔 낚시에서는 더욱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비조법에는 채비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봉돌 한 개만 물리는 가벼운 채비로서 전유동 형태로 채비를 운용하는 것이지만 더욱 쉽고 정확한 낚시를 위한 보조장치로 매듭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비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B지를 사용하고 제로 쿠션이나 X핀을 단 매우 간결한 채비 구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로 쿠션이나 X핀 아래에 있는 봉돌 홈에 B봉돌 한 개만을 물리는 것이죠. 그리고 목줄 4m를 적용하고 매듭을 사용하는 것이 B조법의 기본 채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비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포인트의 환경은 적당한 조류가 흐르고 있으며 수심 약 7m라고 가정하고 채비를 준비합니다. B지와 제로 쿠션을 세팅하고 목줄 4m를 구성한 후 B봉돌 한 개를 제로 쿠션의 봉돌 홈에 물림으로써 채비는 완성됩니다. 이때 포인트의 수심이 약 7m이고 빠르지 않는 조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매듭의 위치는 바늘로부터 약 8m에서 8.5m 정도에 맞추면 적당하겠습니다. 매듭의 수심을 실제보다 조금 더 주는 이유는
가벼운 채비이므로 크림과 같이 약한 조류에도 형성되는 채비의 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 이후 곧바로 원줄을 풀지 말고 약 5에서 7초 정도 후에 적절하게 원줄에 여유를 주게 되면 그림과 같이 목줄 4m가 어느 정도 각을 그린 후에 제로 쿠션과 함께 정렬된 상태로서 가벼운 비봉돌 1개의 비중으로 그림과 같이 채비 전체는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뱅유돔 낚시와 같이 밑밥과의 직접 동조를 이루며 채비가 내려가는 전유동 방법으로서 중층부터 점점 하층으로 탐색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전유동 형태로 채비가 내려가다가 바닥층 가까이 바늘이 도달하게 되면 매듭이 없는 일반적인 전유동 채비는 어느 순간에 밑걸림이 생기게 되죠. 또한 밑걸림이 생기더라도 매듭이 없는 일반적인 전유동 채비는 바늘은 바닥에 걸려 있는데 찌는 계속해서 반응 없이 조류를 타고 흐르게 됩니다. 물론 경험 많은 분들은 적절한 견제에서 오는 찌의 반응으로 밑걸림을 알 수 있겠지만 초중급의 조사님께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밑걸림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그때는 이미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이죠. 여기서 매듭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채비는 서서히 전유동으로 중하층을 탐색하다가 바늘이 바닥 가까이 도착하게 되면 밑걸림이 생기기 직전에 매듭이 찌에 닿으면서 반유동 형태의 채비가 되어 더 이상 채비는 내려가지 않고 저부력 반유동 채비로서 입질 확률이 높은 지역에 미끼를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채비가 매듭이 닿는 후부터는 일반적인 고부력 반유동 채비와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채비 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조법 채비는 매듭이 닿은 후에도 적당하게 뽑아주고 놓아주기를 반복할 경우 비봉돌 1개의 가벼운 밑채비는 그림과 같이 중층과 바닥층 사이에 입질 확률이 높은 구간을 여유있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무거운 수중치를 단 고부력 반유동 채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수심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포인트에서는 더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5m, 6m, 7, 8, 9m로 수심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다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정한 수심이 나오게 되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감성돔 포인트들이 갯바위에서 멀어질수록 점차적으로 깊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고부력 반유동 채비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를 고루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심을 정해서 곧바로 그 수심층만을 공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조법 채비는 전유동 형태로 채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포인트에서는 매듭의 위치를 포인트의 가장 깊은 수심인 9에서 10m에 맞추고 채비 운용을 할 경우 가까운 곳부터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층을 전유동으로 탐색하다가 가장 깊은 수심층까지 채비가 도달하더라도 밑걸림 없이 확률 높은 구간에 미끼를 머물 수 있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채비 운용은 매듭의 위치를 시야로 확인하며 찌에 매듭이 닿는 것을 보면서 채비를 운용하는 것이기에 전유동 형태의 채비 운용이지만 멀리까지 채비가 흘러가더라도 본인의 미끼가 몇 미터 수심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채비 운용법으로서 정교하고 정확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감성돔 낚시에 있어서 초중급의 조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비조법의 채비 운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맡게 되는 여러 갯바위 환경들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의 채비 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시 동안의 적막감이 지나가고 다시 포인트에 변화가 생깁니다. 조류의 변화는 감성돔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이죠. 야, 이거 딱 깊어지는 턱에
목줄이 살짝 닿는 느낌 날 정도로. 자, 감성돔이죠. 잘 들어도 되겠는데. 으쌰, 으쌰. 자, 30cm를 조금 넘기는 감성돔입니다. 3마리째네요. 3마리째 감성돔이 모습을 보이는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의외의 조항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감성돔이라는 어종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낚시를 하고 있든 입질을 만나면 반가운 고기네요. 이라면 마리수까지 올라와 주니 더욱 반가운 조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상당히 확실해 보입니다. 우씨, 이러면 안 돼. 자, 30cm를 조금 넘기는 감성돔이네요. 이 감성돔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쉽네요. 원하는 낚시를 하지 못하고 갑니다. 남쪽 갯바위에서 씨알 좋은 긴꼬리뱅 해동과의 격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람과 싸우다 가네요. 뭐 겨울철 바람을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올겨울 제가 가는 곳마다 너무합니다, 이 바람이. 뭐 마지막 날 감성돔 가지고 재밌는 손맛을 보내요. 이걸로 만족하고 저는 또 다른 갯바위에서 재밌는 낚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